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 막 좀 적어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합쳐가지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람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172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사연을 읽어주세요. 네, 사연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어제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새벽 내내 정신없이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무료 상담이 있길래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애들 씻기고 다 재우고 앉아서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카카오톡이 미친듯이 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누군가하고 봤더니 처음 보는 이름으로 카카오톡이 수십 개가 와 있는 겁니다. 보니까 카카오톡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카카오톡이었는데 어떤 여자랑 바람피는 내용의 수십 장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이 있었고 여자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걸 보낸 여자애는 자기도 상간녀라면서 자기가 저를 돕겠다면서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상간녀 이름이랑 전화번호까지 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나한테 왜 주냐고 뭐 하자는 거냐 했더니 저에게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군요. 제가 너는 몇 살이냐고 했더니 이제 24살인 아가씨였습니다. 제 신랑 나이가 지금 45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걸 신랑에게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이 여자애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정말 저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네요. 애들은 3명이나 있고 신랑은 오늘 당직이라서 들어오지 않는 날입니다. 참 저에게 객관적으로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지금 그 남편분이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죠. 네. 네, 일단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상간녀들에 대한 정보는 이제 충분하니까 네.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증거를 따로 수집한다든지 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그리고 자폭을 했던 상간녀도 그 나름대로의 뭔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네. 있었을 건데 일단은 고맙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더 다른 정보들 뭐 너 전화번호 뭐야 이런 것도 물어봐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무슨 뭐 다른 여자애들은 이름이 뭔지 알아? 전화번호 뭔지 알아? 이런 것도 좀 물어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연락을 차단하는 게 좋죠. 네. 어쨌든 소송을 걸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일단 남편분에게는 일단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실은. 그러면서 뭐 일이 커지지 않게 마무리하겠다. 근데 너 나 믿지? 이러면서 각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뭐 바람을 피지 않겠다 이런 걸 막 적고 네. 그 바람핀 상간녀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좀 적어달라고 하고 네.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 막 좀 적어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합쳐가지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사건 중에서 네. 피고가 한 6명, 7명 됐던 거 있었죠. 네. 그 남자분이 정말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냥 취미가 그냥 여러 여자들 만나는 분이셔가지고 원고도 정말 더 징했던 게 네. 그분은 정말 이혼을 했었어야 됐어요. 네. 진짜 안 그거를 하시지? 다 모아가지고 다 상간자들을 다 일일이 구분해가지고 소송 제기하고 막 이러시는 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꺼번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요게 한 번에 피고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해서 제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은 좀 더 발생을 하겠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그 위자료 액수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애가 지금 3명 있다고 하셨는데 몇 살인지를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네. 애가 뭐 한 고등학생이다 뭐 이런 정도면 그냥 이혼해버리죠. 네. 근데 아마 아까 애를 씻기고 이제 뭐 재우려고 앉아있는데 카톡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한 초등학생 밑일 것 같아요. 보니까. 고만고만한 애들. 네. 그런 애들이 네.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정말 이건 속 시원한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혼을 고려를 해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당직이라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뭐 양육비만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은 할만한데 양육비가 그렇게 세지를 않거든요. 뭐 해봤자 1인당 70만 원씩 받는다고 치면은 한 달에 뭐 한 210만 원 받는 게 전부니까 너무나 좀 안타까워요. 네, 네. 제가 뭐 이혼을 장려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일단은 이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바람핀 남자는 계속 바람피기 때문에 이혼 생각을 하되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 때문에 지금까지 뭐 그 직장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잡지를 못했을 건데 만약에 이혼을 했을 때 어떻게 생활을 할지도 일단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좀 부족하죠. 그쵸. 네, 부족하니까 일단은 상간자 소송부터 제기를 해서 네. 일단 좀 뭐 남편이랑 그 여자애랑 좀 떨어뜨려 놔야죠. 떨어뜨려 놓고 남편에게 좀 유책성을 계속 좀 부여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정말. 네, 안타깝네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미리미리 좀 돈 같은 거 좀 확보해놓고 재산 파악 좀 해놓고 이혼을 준비하셔야죠. 네. 네.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 좀 숨겨야 돼요. 그 웬만해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숨기면서 우리 재산 뭐 있어 이런 것도 좀 알아놓고 그렇게 해야죠. 네. 다 빼돌릴 것 같아가지고. 24살 여자애는 뭐 하는 애가. 그래. 제가 24살 때 45살 누나를 만나기 좀 그렇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정말 네. 이런 사연 가진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자폭한 상간녀를 상대로 무조건 상간녀 수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네. 네, 하면은 오히려 위자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네. 재판부에서 말하는 게 딱 그거예요. 너 그냥 이거를 다 묻고 끝까지 갔었으면은 원고가 위자료 책임을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를 안 받았을 건데 너 네. 때문에 원고는 지금 자기 남편이랑도 헤어지게 됐고 아들들은 무슨 죄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재판부가. 네. 그러니까 자폭했다는 것도 좀 강조해가지고 그런 증거를 잘 모아놓으시고 네. 그 상간녀 소송을 한번 진행해보는 것으로 가시죠. 네네. 172화 사연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173화 사연은 네. 이거예요. 그 피고들 중에서 원고 소장의 증거가 아예 없다면서 네. 그냥 안 만났다라고 부인을 해버릴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화에서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초동 사랑꾼 차은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